짜게의 화려한 빛깔을 그대로 담은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화조화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판을 하염없이 떠다니는 스카프.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듯 생동감이 넘치는 이 작품은 스카프 작가로 이름난 오명희 작가의 작품들이다. 익숙한 소재, 그러나 전혀 다른 감성으로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오명희 작가와 그녀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오늘은 오명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람에 스카프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작가 오명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이 보기만 해도 화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실 건가요? 스카프 작품은 아닌데요. 네. 그 전에 이제 화조화에서 다시 스카프로 돌아오면서 바로 그 직전에 했던 작업인데 네. 여기서 마저 완성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들을 보니까요. 스카프가 이렇게 하나씩 보여요. 제 뒤에도 스카프가 있고요. 스카프를 그리는 화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가님, 네, 스카프를 지금 계속 그려오신 건가요? 네, 90년대 초부터 계속 스카프 작업을 해왔었어요. 네. 그러다 2007년 6년, 7년, 뭐 한 몇 년간 다시 이제 화조화로, 그러니까 스카프 안에 들어있던 새가 밖으로 나왔었죠. 그러다 다시 그 새가 이제 또 스카프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카프에 새 그림이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스카프를 그렇게 그리시려고 하셨는지 유독. 그 당시에 스카프를 그릴 때요. 스카프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화상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있고 살다 보면 뭐 녹록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자유로운 그 스카프가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롭게 날잖아요. 거기에 처음엔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었어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습, 날아다닌다는 네. 것 자체, 그리고 그 난다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건 뭔가 희망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바람은 사실은 스카프가 바람이 있어야지 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게 일상에서 어떤 감흥이나 설레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아주 그 즐겁게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같은 스카프를 그려도요. 그 초창기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스카프를 그렸을 때는 마치 내가 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 네. 나의 어떤 분신, 뭐 내가 정말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다시 스카프를 그릴 때의 마음은 네. 좀 더 이렇게 관조하는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의미를 다 알아버린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한번 바라보세요. 아무리 일상이 좀 고단해도 이 꽃을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한번 더 깊게 보고 좀 더 사색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근래에 와서 이렇게 어떤 그림자에 많이 집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거기에 한 번 더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스카프의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가 우리 삶의 형태를 좀 더 이렇게 그 관조하고 깊이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카프를 처음으로 그리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혹시 뭐 어머님이나 아니면은 뭐 언니 이런 분들이 스카프를 좀 착용하고 이렇게 날리는 걸 혹시 보시고 그리신 건지? 아니요. 스카프를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때만 해도 스카프를 이렇게 머리에다 두르거나 뭐 목에 두르고 그런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유독 스카프 머리에 두르고 목에 두르고 뭐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네. 굉장히 여성적인 취향이 좀 강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다분히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카프를 두르고 스카프에 대해서 좀 친숙하죠. 게다가 이제 처음 그 스카프를 하게 됐을 때가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비닐봉지예요. 까만 비닐봉지가 봄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디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까만 비닐봉지가 이렇게 아주 여유자작하게 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공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네. 스카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아 저기 까만 비닐봉지가 아니고 꽃무늬가 화사한 어떤 스카프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채색화, 그러니까 그 한국화에서 채색화는 굉장히 좀 그야말로 하도 작업을 하고 먹선을 긋고 그런 어떤 그 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적인 그런 소재를 끌어들일 생각을 미처 못하기가 쉬워요. 그냥 되게 비슷한 소재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이제 바람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통쾌하고 네. 작가로서 어떤 설레임이 컸었죠. 그래서 그런 스카프를 이제 처음 거기다 내서 과연 이게 정말 그 표현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채색화 기법에 내용적으로는 그 초현실적인 거잖아요. 스카프가 사실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면서 정말 이게 어떤 반응을 할까 뭐 몹시 설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스카프 하면은 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여주인공이 차에 타서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바람을 날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장면들. 네. 한 80년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50년대서부터 그런 스카프는 엄청. 오픈카에서 이렇게 스카프를 날리면서 그 낭만이 있고 기품이 있는 그런 소재 자체가 오명희 작가님과 너무 잘 매치가 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여성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 스카프가 뭐 날리면서 뭐 이렇게 어떤 굉장히 뭐 욕망 덩어리만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스카프를 다시 하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느껴지는 어떤 고단함이랄까 뭐 그런 것들에서 그래도 아름답지 않는가. 그래도 이 꽃이 피지 않는가. 그래도 새가 오는데 참 좋지 아니한가. 뭐 이러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명희 작가님이 사실은 대단히 여성적인 분이에요. 뭐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아주 소녀 같으죠. 네. 어떻게 보면 아마 동백 아가씨를 이미자 다음으로 가장 잘 부르는 그런 그 작가인데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노래 한번 불러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큼 오명희 작가는 이렇게 여성적이고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고 또 정적이면서 그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 스카프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안에 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스카프 속에 뭐 샤갈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데요, 보면요, 스카프가 줄을 이루는 그림도 있고요. 또 다른 걸 보면은 스카프는 없고 꽃과 새로만 또 이루어진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풍이 좀 이렇게 변화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한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그 화조화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작가 입장에서는 스카프를 그릴 때나 이 새를 그릴 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근데 표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제가 정작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여기에 이제 작품에 제가 하이쿠 같다는 말을 듣거든요. 하이쿠를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단가보다도 좀 더 짧은 시인데 가장 짧은 시인데 그 안에 계절이 들어가고 이제 그 안에 무슨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 그 작업을 하는 그 마음도 시를 짓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순간이지만 정말 살만한 어떤 풍경, 정말 저 풍경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삶에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아, 내가 살아서 저 음악을 듣는 거에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화가인으로서는 내 작품을 내가 어떠한 순간을 포착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름답지 않냐. 아까서부터 계속 표현하는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정말 살만하지 않은가 이런 네, 그런 마음으로서 전 작업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김종근 교수님께서 감독하신 그 세택 전시장에 네. 이제 친구와 갔는데 어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오명희 선생님 그 부스 앞에 한참이나 이렇게 발이 묶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큰 작품이긴 했는데요. 근데 제 친구도 같이 갔던 제 친구도 보고 우와 이러고 한참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시선이 딱 이렇게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좀 남녀노소가 없지 않을까. 근데 여자분들이 유독 좀 좋아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감상자 한 분이 네. 그 오명희 선생님 작품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눈물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분이 오명희 쌤이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인생의 그 경륜, 혹은 그다음에 차분하고 또 꽃이 지고 꽃이 피고 그런 새들이 이렇게 그 이제 전부 다 그 작은 것들이 실제 자개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다 붙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우리가 화사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새들이 놀고 있는 그런 장면들에서 아마 어떤 삶의 한 그 부분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그 오명희 작가가 전통적인 그 채색화의 형태를 따르다가 이제 그 자개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면서 화조화를 그리면서 훨씬 더 그 동양적인 재료보다는 서양화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캠퍼스 위에다가 저렇게 그 사실은 이제 저 자개 그 조각들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콜라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콜라주를 붙이면서 훨씬 더 화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또 장식적이고 네. 그러면서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아주 안정된 그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고 예쁘고 참 저 그림을 네. 저는 드라마에서 저 그림을 먼저 보고서 야, 저 우리 저 집사람이 야 저거 하나 우리도 하나 가져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에 또 나오셨죠. 네, 아마 내 생각에 그 제 아는 배우가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서 네. 의무처럼 그 시청률을 꼭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틀어놓으라고. 네, 분홍 립스틱을 내가 한번 봤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이 작품이 아주 인상적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컬렉터분들이 네. 작품을 소장을 하시고 또 판매도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화조화라 그러면은 그 상징성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부귀 영화라든지 꽃과 뭐 그런 새가 들어있는 그림은 네. 좀 동양적으로 네, 예로부터 이제 화조화를 이제 부부금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뭐 그리고 또 자손이 번창하고 뭐 다복하게 자손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현세 구복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조화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 컬렉터분들이 그런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또 시선이 가고 그 동양적인 그런 기품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키아프죠. 네. 키아프 때 전시가 있었는데 미술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올해요. 오명희 작가 작품만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팔리게 돼서 그것을 보니까 참 역시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은 아마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성 컬렉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선물을 사서 집안에다 걸어 화목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네. 그런 의지로 보여져. 새들 같은 경우도 네. 저 새가 사실은 어떤 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 새들이 이거 박새. 이거는 박새. 네, 이 작품은요. 사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봄날 차를 이제 학교에서 벚꽃 밑에다 세웠어요. 네. 근데 비가 막 후두둑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치고 이제
차를 타려는데 그 유리창에 이렇게 벚꽃잎들이 이렇게 반투명하게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마침 또 그때 벚꽃에 그동안 이제 새가 안 보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숨어 있다가 네. 막 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새들이 막 이렇게 울잖아요. 조그만 네. 새들이. 그래서 반드시 그때 이제 박새는 아니었지만 정말 예쁜 새들이 있어서 아 저거를 작업을 한번 옮겨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작은 새들이 지지배보지지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마음에서 했었어요. 또 작가님께서 독특한 습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일기예보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정말 그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뉴스를 할 때마다 끝에 일기예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 시간에 뉴스 보고 봤는데도 또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그걸 또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왜 이렇게 일기예보에 집착하는가. 가족들도 알아요. 아 일기예보 뜰 때 다른 채널을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기에 어릴 때부터 그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 다음 날 일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 오고 눈 오고 뭐 석양이 지고 뭐 여지껏 이 나이에도 뭐 바람이 불고 뭐 햇살이 좋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벌레나 곤충이나 무슨 동물 같이 네. 그런 거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명희 선생님께서 이 화조화를 현대판 화조화로 재탄생시켰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요즘 작가들이 네. 하는 건 아마 다 재탄생시켰다고 표현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옛날 그대로 하는 작가는 없으니까. 그런데 뭐 저도 역시 이제 화조화라고 이제 타이틀을 한다면 그렇죠. 다시 재해석했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죠. 있겠죠. 요즘 그 한국 화가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전통적인 동양화나 한국화를 하던 작가들이 재료에서 많이 종이라든가 장지에서 탈피하고 물감 같은 것을 예전에는 뭐 분체라든가 뭐 호분 이런 걸로 많이 썼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크릴이라든가 막 이런 그 유화 물감들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그렇게 그 경계를 많이 허물어뜨리는 작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명희 작가의 작품이 아마 그러한 것이 아마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보면은 네. 아직 캠퍼스 위에다가 네. 마티를 잘 살려주면서 코스모스와 들국화 같은 것을 이렇게 막 그려내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은 작가가 네. 이 새라든가 이 코스모스를 그릴 때 그 코스모스의 크기가 거의 새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이것을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무시하거나 해체해서 그 평면적으로 이 앞에 있는 자기에 있는 그림들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그 진달래에 이렇게 새들이 있는 모습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면적인 그 화폭의 어떤 구성의 짜임새를 아주 탄탄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인기를 얻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에 우리가 이렇게 좀 낭만을 찾는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 그러니까 저하고 참 닮기를 바라요. 작품이 저하고 꼭 닮았으면.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있는 그 말을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네. 어떤 정말 작품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작품을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점점 클수록,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이제 정말 그 완숙해지고 제가 발전할수록 작품도 같이 더불어서 딱 그만큼 발전하고, 네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 제가 추구하는 삶이나 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저의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 취향이 고스란히 표현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취향이라는 게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만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본 듯하지만 진부하지 않고 본 듯하기 때문에 정감은 있으면서 그리고 뭔가 다른 거. 그래서 좀 볼거리가 좀 더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싶은 거.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이에요. 저는 저렇게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요. 전시 기획을 한다면 바람에 흩날리는 스카프를 그리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그 전시장에 코스모스 밭이다, 뭐 이렇게 들꽃 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전반적으로 다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스카프가 이렇게 날아다니 흩날리는 그 모습들을 한 폭에 연결성 있게 다 담으면 어떨까. 스카프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해서 아주 한꺼번에 관람객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사계절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구나. 그런 전시를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하신데 사실은 그래서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게 어떤 이제 영상 작업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작가는 하염없이 고민하잖아요. 사실 그림 자체는 굉장히 고민이 없어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편인데, 작가인 저는 정말 밤낮 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재주로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 욕심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뭐 표현하고 싶어하는 표현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95년도에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 파리에서 전시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스카프가 처음에 시작은 여인이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가 그 스카프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면서 12월까지 풍경이 계속 바뀌면서 같은 스카프가 날아가는 그런 걸로 해서 딱 12점, 13점이었나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해서 전시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그래서 파리에서 그 전시했을 때 제가 마치 전시를 구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명희 작가의 그 스카프는 단순하게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냥 이상적인 스카프가 아니라 또 세월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내는 아주 작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스카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스카프가 날리듯 저희가 오명희 선생님과 수다 떨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TV 갤러리를 진행했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정말 이 아름다운 TV 갤러리 정말 감사하게 이 좋은 프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가들한테는 참 좋은 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들이 사실은 자기 취향이나 어떤 무의식에 의해서 작업은 하지만 그걸로 내 작업이 어떻다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많고 말하려면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내 작품을 뭐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정말 못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한번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참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작가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움이 이렇게 묻어나는 작가님 작품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